(18세기)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술은 로코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코코는 장식성 강한 그림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로코코 가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로코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장식성이 강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좀 더 과장되거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것이 로코코 미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죠. 이렇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좀 더 과장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로코코 미술의 특징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호라티우스의 맹세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신고전주의다 라고 하는 양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맹세와는 다르게 뒤 배경에 쓰여지는 여인들을 보세요. 울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이 부인들이 결국은 자기네 고장을 쳐들어가는 남편들을 보면서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보여요. 신고전주의는 이렇게 영웅적인 이야기를 좀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강직한 선, 굵은 선을 이용해서 신고전주의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강직한 선과 좀 더 과장된 그림을 그렸던 신고전주의에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세요.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재밌는 일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인들의 3명은 사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결혼을 하고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시댁 식구들이 사실 반대했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가가 여기에 3명의 여인들을 집어넣었어요. 엄마와 여동생과 누나들을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세핀의 얼굴을 보세요. 조세핀은 이때 당시 41살이었는데 20살의 여인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좀 더 과장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신고전주의의 미술의 특징에서도 이런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코코가 끝나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낭만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만주의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비롭고 좀 더 과장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세요. 민중을 이끄는 여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이 나타나서 지금 나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죠. 이 그림 밑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과장되게 그린 그림이 지금 낭만주의의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사람들이 죽어있는 이 장면을 밟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이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만주의가 끝나고 자연주의가 잠깐 대두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밀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그림 우리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색도 아주 브라운 계열로 농촌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발소에 가장 많이 걸려져 있다라고 해서 이발소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지금 이삭줍기인데요. 이삭줍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자연주의는 이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림 뒤 저편에 보면 백작들이 노가리를 쌓아놓고
또 그 사람들은 배부르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아주 이삭을 돕고서 생계를 이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밀레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나아지는 이런 현상을 고발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쓴 모자를 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이런 색깔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혁명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저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편의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만종인데요. 3종 기들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때 당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3종 기도인데요. 우리는 모두 이 그림이 3종 기도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림은 그 추수한 이후에 그 이삭을 주어서 우리가 생계를 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구니는 죽은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기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다라고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종의 그림을 달리에 의해서 여러 편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이 그림인데요. 섬찟하지 않나요? 이때는 우리는 이 그림을 아주 기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는 그림을 보면 엄청난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자연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넣었지만 결국은 이 사실적인 그림 외에 저편에 보이는 사회 고발성 그림이 자연주의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언제냐라고 하면 인상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19세기로 도래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인상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굉장히 열광적이고 지금은 이 그림을 우리가 모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미치광이들이 쓱쓱쓱 그려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않았었다네요. 아주 재미있죠. 19세기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이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기계에서 내는 이 모습보다는 인간의 감성이 곁들여진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야겠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인상주의 기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형태나 색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미술의 태동은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상주의에는 가장 특징이 점묘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했어요. 명도나 채도를 순색으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점묘법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추상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인상주의의 그림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쇠라가 그린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인데요. 점묘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충실한 그림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그림은 점으로 찍어서 점묘법을 제대로 보여준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주의는 점묘법, 빛에 따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점묘법의 기법은 쇠라의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빛에 대한 이야기는 모네나 마네나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렇게 빛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모네가 그린 성당을 보세요. 이 성당은 굉장히 여러 편에서 걸쳐 그려지는데 이렇게 아침에 그렸을 때, 점심에 그렸을 때, 저녁에 그렸을 때, 해질녘에 그렸을 때 이렇게 색을 표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유색이 없어졌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편에 걸쳐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색에 대한 이야기를 혁명을 일으킨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